안녕하세요. 명탐정 실비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초보자분들도 쉽게 도전할 수 있는 아주 깨끗한 물건 한번 봤었는데요. 오늘은 다소 주의가 필요한 선순위 임차인이 있는 물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가 있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 거주를 검토해 보셨을 양천구 목동 인근 아파트 물건입니다. 신정동에 위치한 신트리 1단지 아파트인데요. 제가 지난번에 여기 이렇게 빨간 글씨가 있는 것들은 초보자분들은 주의하셔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오늘은 바로 이런 빨간 글씨가 있는 물건에서 어떻게 기회를 찾을 수 있을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물건은 감정가가 7억 5천만 원, 7억 6천 199만 2천 원에 낙찰이 된 물건입니다. 역시나 이번에도 100%를 넘겼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서울의 아파트는 1차에 낙찰이 되더라도 입찰자가 한 명인 경우는 드물었었는데요. 아마도 최근 강력한 부동산 규제 정책이 나오면서 대출이 점점 막히니까 입찰자도 줄어든 게 아닌가 싶습니다. 게다가 이 물건은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는 물건이어서 아마도 초보자분들은 그냥 보고 거르셨을 것 같은 물건인데요. 일단 감정가보다 높게 받은 이 낙찰가 적정한지 여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파트의 면적은 5구 타입, 전용 면적이 18평 아파트인데요. 오른쪽에 참고 자료를 보시면 N단지 정보라고 있습니다. 이곳을 클릭하시면 바로 네이버 부동산으로 연결이 됩니다. 들어가서 보면 약 1000세대 정도 되는 대단지 아파트인데요. 거래 방식은 매매로 놓고 면적은 82제곱미터 83까지 놓고 보겠습니다. 동일 매물 묶기를 해주시고요. 낮은 가격 순으로 정렬합니다. 현재 매매가는 7억 8천부터 8억 7천 그리고 9억까지도 나와 있는데요. 그럼 최근 실거래가는 어떤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25평형, 24평형이 세 가지 타입이 있는데 아마도 A타입이 단지 내 가장 흔한 평형대인 것 같습니다. 실거래가를 보시면 2025년 10월 가장 최근에 8억 1,500만 원에 거래가 됐고 그 이전에는 7월에 8억 2,500에 거래가 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다른 타입도 살펴보면요. C타입은 최근에 거래가 없는 것으로 보아 흔하지는 않은 타입인 것 같습니다. B타입은 2025년 9월에 7억 9,500만 원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현재 매매가와 실거래가를 종합해 봤을 때 약 7억 8천에서 7억 9천 정도 거래가 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다시 물건으로 돌아가서 보겠습니다. 현재 낙찰가가 7억 6천만 원대이기 때문에 시세보다는 그래도 2, 3천만 원 정도 저렴하게 낙찰을 받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물건이 인수해야 할 보증금이 있는 물건인지 한번 살펴봐야 하는데요. 밑으로 내려서 임차인 현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증금은 총 3억 450만 원 그리고 여기 대항력이 있다고 나옵니다. 대항력이 있다는 말은 이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기 이전에 임차인이 먼저 들어왔다는 것인데요. 즉 은행보다도 순위가 앞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분석란에 보시면 미배당 보증금은 매수인이 인수합니다 라고 써있고 그 아래 순위 배당 있음이라고 써있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물건이 경매로 낙찰되었을 시 임차인이 경매 낙찰 대금에서 본인의 보증금을 배당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즉 돌려받을 수 있다는 뜻이죠. 기타 사항에 보시면 1차로 이 임차인은 2018년에 임차를 들어오면서 보증금 2억 9천만 원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2차로 3억 450만 원으로 보증금을 증액했는데요. 제가 계산해 보니까 딱 5%를 증액한 거더라고요. 그래서 2년 뒤에 계약을 갱신하면서 5% 보증금을 증액한 것으로 보입니다. 건물 등기 사항을 한번 보시면 여기 경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말소 기준 등기인데요. 이 말소 기준 등기의 날짜가 2022년 6월입니다. 그런데 아까 임차인은 이미 2022년 이전인
2018년과 2020년에 보증금에 대한 확정일자를 받았죠. 그렇기 때문에 해당 임차인은 말소 기준 권리보다 앞서서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선순위 임차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유료 경매 사이트를 보고 있으니까 예상 배당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여기에 있는데요. 이걸 클릭해 보시면 예상 낙찰가를 입력하고 적용 버튼을 누르면 내가 인수해야 할 금액이 있는지를 친절히 계산해 줍니다. 이 물건은 이미 낙찰이 된 물건이기에 낙찰가를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증금은 3억 450만 원이고 경매 낙찰가가 7억 6천만 원이 넘어가기 때문에 이 임차인은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밑으로 내려보시면 임차인뿐만 아니라 순위별로 배당받을 수 있는 채권자들을 볼 수 있는데요. 임차인이 1회에 걸쳐서 5% 보증금을 증액했지만 보증금을 증액한 해당 시점에도 아직까지 이 물건을 담보로 한 대출이 없었기에 임차인이 1순위, 2순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3순위가 바로 말소 기준 권리인 하나캐피탈인데요. 채권 최고액은 5억 6,880만 원이지만 이미 1순위, 2순위에서 약 3억 원의 배당을 받아갔기 때문에 잔여 금액은 4억 5천만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은행은 약 1억 2천만 원가량 되는 금액을 배당받지 못하는 것이 되고 그 뒤에 있는 다른 채권자들은 아예 배당 금액이 0원이 되게 됩니다. 하지만 낙찰자 입장에서는 이 뒤에 배당받지 못하는 금액을 신경 쓰실 필요는 없고요. 중요한 것은 말소 기준 권리, 이전에 있는 선순위 임차인이 있는 것이냐를 체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임차인이 배당 요구를 했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합니다. 다시 경매 물건지로 돌아와서 임차인 현황을 보시면 배당 요구 종기일이 있습니다. 2024년 12월 5일까지 배당 요구를 하라는 것인데요. 이 임차인은 2024년 11월 27일에 이미 배당 요구를 했기 때문에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만일 이렇게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 배당을 요구하지 않은 선순위 임차인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물건은 아주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선순위 임차인이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지 못하면 받지 못한 보증금은 낙찰받은 매수인이 인수를 해서 나중에 돌려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을 잘 감안해서 입찰을 하셔야겠고요. 오늘 다소 헷갈리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지만 여러 번 반복해서 보시다 보면 또 감이 생길 거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다음번에도 또 유익한 영상으로 돌아올 테니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댓글은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럼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